만약 여러분이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자식, 손주들과 함께 갓 지은 뜨끈한 밥을 맛있게 나눠 먹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발로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자유로운 일상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거창한 꿈보다는 사랑하는 이들과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 어디 한 곳 아프지 않은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하루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들에게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아무 의심 없이 먹어온 하얀 떡국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차곡차곡 차근차근 지켜드리는 내 건강 차차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무병장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평소 보약처럼 귀하게 여겼던 떡국이 어떻게 하면 콩팥을 녹여버리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젊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집니다. 이때 떡국에 무심코 넣은 이것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으로 떡국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여러분에게 떡국 한 그릇에 궁합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처방해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기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 하나로 평생 투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연 떡국의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그 치명적인 대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콩팥을 보호하며 떡국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과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00세 인생을 결정짓는 떡국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해 아침이면 우리 가장 먼저 마주하는 뽀얀 떡국 한 그릇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야 돌도 씹어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력도 좋고 장기들도 튼튼했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 안에 독소를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이때 떡국을 조리하는 방식이나 함께 먹는 재료를 잘못 선택하면 약해진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떡국은 그 자체로 탄수화물 덩어리인데다 곡물 속에 녹아있는 염분과 칼륨의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장 여과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떡국 한 그릇에 예민해져야 하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천골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특히 떡국에 들어가는 흰 가래떡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드는데, 혈당이 오르면 피가 끈적해지고 그 끈적해진 피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의 미세혈관들은 마치 진흙탕물을 걸러내는 필터처럼 금세 막히고 망가져 버립니다. 여기에 감칠맛을 낸다고 넣은 조미료나 짠맛을 내는 간장, 그리고 국물 맛을 깊게 하려고 넣은 사골 육수가 노년의 신장에는 오히려 독을 들이붓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염분, 고칼로리 식단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로 인해 퉁퉁 붓고 결국 심장까지 무리가 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신장 뇌과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그룹 중에서 평소 떡이나 국수 같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곡물 음식을 즐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부전증 발생 위험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70대 이 어르신 한 분은 새해를 맞아 사흘 내내 남은 떡국을 데워 드셨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온몸이 부어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급성 신부전이었죠. 원인은 바로 떡국, 국물에 녹아있던 과도한 나트륨과 칼륨이었습니다. 남들 다 먹는 떡국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평생 관리해야 할 신장병이라는 무거운 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경우 신장 여과율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떡국 한 그릇 일반 식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평생 먹어온 떡국을 이제 와서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며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다 드셨는데 왜 유독 요즘만 난리냐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떡국은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들고 소금간도 최소한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요즘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가래떡에는 방부제와 보존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국물 맛을 내는 소스나 육수팩에는 나트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운동량은 줄어든 반면 설탕이나 조미료, 섭취는 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모든 사람이 떡국을 먹는다고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신진대사가 느려진 시니어들에게 예방 차원의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면서 맛있는 떡국을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방법은 국물 버리기와 채소 채우기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 국물을 사발째 들이키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끝내세요. 또한 떡국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그 자리에 두부나 숙주, 시금치 같은 고단백, 저염,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떡을 끓이기 전에 찬물에 충분히 불려 염분기를 빼내는 것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죠. 신장은 한 번 잃으면 다시 고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주의사항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떡국은 제대로 먹으면 새해에 복 주는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내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섭취법으로 여러분의 귀한 콩팥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떡국을 드실 때 무심코 넣었다가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에 좋다고 믿고 넣었던 재료들이 나이가 든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게 도구로 변하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악의 식재료는 바로 사골 육수입니다. 많은 분이 기력을 보충한다고 사골을 며칠씩 푹 고아서 그 국물에 떡국을 끓여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사골 국물은 그야말로 인퍼스포러스 탄과 같습니다. 뼈를 오래 구우면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인 성분이 빠져나오는데 콩팥은 이 인을 배출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게 되고 결국 신장은 망가지면서 뼈까지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나는 뼈 건강을 위해 사골 떡국을 먹었는데 정작 내 뼈와 신장이 녹아내리고 있었다니 하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떡국 위에 고명으로 올리는 짠 소고기, 고추장 볶음이나 도미 김가루입니다. 떡국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이 많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나트륨이 가득한 고명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장기라 높은 혈압에 가장 취약합니다. 짠! 고명을 얹은 떡국을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우리 콩팥 필터는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김가루 좀 뿌린 게 개수냐 하시겠지만 그 한 꼬집에 소금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 되어 콩팥의 여과기는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최악의 궁합은 바로 떡국과 김치의 만남입니다. 떡국 한 숟가락에 잘 익은 배추김치나 깍두기 한 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시죠? 하지만 이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이중공격입니다. 떡국의 전분과 김치에 엄청난 염분이 만나면 몸속 수분을 한꺼번에 끌어당겨 부종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요산 수치까지 높여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60대 이후에는 떡국을 드실 때 김치를 곁들이는 것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은 왜 진작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하고 야속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시스템은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떡국 드실 사골 육수 쓰지 마세요 라고 30분 동안 설명해줄 의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약으로 증상만 덮어두는 것은 구멍난 댐을 손가락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재료부터 바꿔야 콩팥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신잔을 살리는 기적의 떡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골. 육수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 육수를 사용하세요. 다시마의 알긴산은 혈압을 조절해주고 표고버섯은 감칠맛은 내면서도 인성분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떡의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두은 두부나 데친 채소로 키우십시오. 두부의 식감이 떡에 허전함을 채워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셋째, 간은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깨가루로 맞추세요. 들깨의 고소한 맛은 짠맛에 대한 갈증을 줄여주고 풍부한 오메가3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여러분이 잡는 수저가 가장 날카로운 수술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로운 떡국 섭취법을 통해 콩팥을 녹이는 독극물이 아닌 내 몸을 살리는 진정한 새해 보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추석기 앞이 아닌 푸른 산과 들에서 보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건 건강식이야 라고 굳게 믿으며 떡국에 넣었던 재료들 중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치명적인 복으로 돌변하는 의외의 복병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서리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하수관이 널찍해서 웬만한 오물은 콸콸 내려보냈지만 세월이 흘러 노후화된 하수관에 갑자기 끈적하고 딱딱한 찌꺼기들이 들어오면 금세 역류하고 터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떡국에 고혈압에 좋다는 시금치나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평상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고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 여과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시니어들에게 고칼륨 채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떡국 국물에 채소를 넣고 푹 끓이면 채소 속에 칼륨이 국물로 다 빠져나오는데 이 칼륨이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찾아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금치를 넣었는데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릴까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칼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감당하지 못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또한 떡국을 드실 때 곁들이는 달콤 캐나 수정과 같은 후식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떡국으로 이미 혈당 수치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설탕 덩어리인 식혜 들이부는 것은 불임한 신장, 혈관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당분은 혈관 내벽을 갉아먹는 쥐와 같습니다. 미세한 혈관이 뭉쳐있는 신장에 만분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관들이 설탕물에 걸인 것처럼 딱딱해지고 결국 필터가 찢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 단게 자꾸 당긴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망가져가는 혈관이 보내는 비명임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세포들은 주인이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기만 해 간절히 기다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배 과거르시는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지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떡국에서 국물을 빼고 칼륨을 조절하는 식단을 딱 3개월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붓기가 빠져 신발 사이즈가 줄어들고 투석 직전까지 갔던 수치가 완전권으로 돌아오며 주치의도 깜짝 놀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며 식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에 10년 전으로 되돌려 마법의 떡국 섭취 공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채소는 데치기가 핵심입니다. 시금치나 호박 등을 고명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뒤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떡을 고르실 때 흰 가래떡 대신 현미 가래떡이나 메밀떡을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신장의 여과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국물에 감칠맛을 내고 싶다면 말린 황태를 활용하십시오.
형태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과 인 함량이 적어 노년의 신장에 가장 안전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약보다는 밥이 낫고 밥보다는 걷기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잘못 먹으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몸이 되고 맙니다. 떡국 한 그릇에 담긴 무심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여생을 병실, 침대에 묶어둘 수도 있고 반대로 활기차게 산천을 누비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여러분이 먹는 그 한 숟가락에 의해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시고 내일부터 마주하는 식탁에서 내 몸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건 정성이 가득 담긴 보양식이야 라고 믿으며 건네던 떡국 속에 숨겨진 살인마들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의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조금만 끈적한 이물질이 들어와도 금방 숨이 막히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 필터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떡국을 더 맛있게 하려고 넣은 각종 즙과 액기스입니다. 많은 분이 떡국, 육수를 낼 때 더 건강하게 만든다며 양파즙을 넣거나 비린내를 잡겠다고 마늘 액기스를 듬뿍 넣으시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고농축 성분들이 피로회복제 역할을 했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독극물이 됩니다. 식재료를 즙이나 액기스 형태로 농축하게 되면 그 속에 든 칼륨과 유기산 수치가 수십 배로 솟구칩니다. 이렇게 농축된 독소들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혈관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터져나갑니다. 좋은 것만 넣었는데 왜 자꾸 몸이 가렵고 피부가 검게 변할까 하셨다면 그것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혈액 속에 요독이 가득 찼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복병은 떡국과 함께 즐기는 각종 장아찌입니다. 국물 맛이 밍밍하다고 짭조름한 깻잎 장아찌나 마늘종 장아찌를 얹어 드시는 경우가 많죠. 장아찌는 나트륨을 설탕과 식초에 절인 음식입니다. 이 염분은 신장, 혈관을 좁게 만들고 그 좁아진 길로 끈적한 전분기가 흐르다 보면 결국 콩팥은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나트륨을 줄여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이 숨을 쉴 구멍을 만들어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사느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며 속상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기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에 맞춰 조리법을 지혜롭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억만금을 줘도 되살릴 수 없기에 지금 이 작은 노력이 미래의 나를 살리는 가장 값진 저축이 됩니다. 실제로 평생 짠 음식을 즐기시던 60대 최 선생님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수석 경고를 받으셨지만 장아찌를 끊고 떡국을 싱겁게 드신 습관을 들인 지 반년 만에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오며 탄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조금 싱겁게 먹으니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튼튼하게 지켜줄 최종 수비 식단법을 제안해드립니다. 첫째, 즙이나 액기스 대신 원물 채소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양파즙 대신 양파를 썰어 넣고 마늘 액기스 대신 다진 마늘을 조금만 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장아찌 대신 겉절이 스타일의 무침을 곁들이세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고춧가루와 들기름으로 살짝 버무린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짝꿍이 됩니다. 셋째, 떡국을 끓일 미역을 조금 넣어보세요.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떡의 전분이 혈당을 높이는 속도를 늦춰주고 몸속의 중금속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음식을 약처럼 먹지 않으면 나중에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한 건강한 떡국 한 그릇이 매일의 혈액을 만들고 올해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두 다리로 산천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 권리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제 손을 잡고 건강한 식탁 만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위험 요소와 그 해결책을 살펴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병원 치료에 매달리는 환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쓰러지지만 거꾸로 이곳만 잘 지켜내면 90세, 100세에도 청년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떡국 섭취의 핵심은 바로 식사 순서와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떡국을 드실 때 제일 먼저 하얀 떡부터 한 입 가득 넣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콩팥에 가해지는 가장 무서운 습격입니다. 빈 속에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은 로켓처럼 솟구치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콩팥, 미세혈관의 상처로 남습니다. 떡국을 드시기 전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거나 계란지단이나 김 같은 단백질, 고명을 먼저 한 젓가락 드세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콩팥이 받는 스트레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드시는 떡국은 밤새 콩팥을 잠들지 못하게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를 쉬게 해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통은 먹고 싶은 거예요. 못 먹는 절제가 아니라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물 한 잔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 생활에서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통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싱겁게 먹고 순서 바꾸는 게 처음엔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지니 세상이 천국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그 어떤 진성, 보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인생 건강 수칙 딱 3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우기입니다. 차골 육수의 인성분, 장아찌의 염분, 떡국 국물의 나트륨을 마감히 비워내세요. 둘째, 바꾸기입니다. 흰떡은 현미떡으로, 소금간은 들깨가루와 다시마 육수로, 짠 고명은 데친 채소와 두부로 바꾸십시오. 셋째, 지키기입니다. 식사 전 단백질 먼저 먹기, 국물 남기기,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공복 유지하기라는 골든타임을 지켜내세요. 이 3가지가 모여 여러분의 망가져가던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맑은 혈액이 온몸 피감게 만들 것입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은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서 보여주신 그 작은 용기와 선택이 10년 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최고의 재테크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떡국은 이제 여러분에게 단순한 새해 음식이 아닙니다. 내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가동하는 생명의 활력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 주인이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100세 인생 내 건강 차차차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